자, 킹갓 제너럴 엠퍼러 충무공 플레이어 바로 윌리엄 살리바입니다. 네, 이 살리바가 저는 개인적으로 임대를 그동안 정말 많이 다녔잖아요. 뺑뺑이를 폈죠. 근데 사실 그동안 리그왕 때의 모습도 보고 하면서 네. 좀 써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선수예요. 그래서 이 선수를 좀 1군에서 계속 쓰지 않았을 때 이대로 아스날하고는 조금 인연이 멀어지는 선수가 될까 좀 염려스러웠는데 나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 맞아요. 근데 이번에 킹갓을 하게 되니까 네. 뭔가 좀 드디어 기다렸던 살리바의 활약을 보는구나. 잘하더라.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족스럽네요. 아주 잘했고요. 이 경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겼지만 경기력이 어려웠으면 그거 관련된 컨텐츠를 찍었을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긴 것도 중요하고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 아스날이 아쉬웠던 게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없었던 건 아닌데 이거 수정궁이 존나 잘했습니다.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0대2로 수정궁 원정에서 이겼다? 이거는 충분한 성과고 특히나 그 안드레센이랑 자하, 아예우 같은 그러니까 장마놀 같은 윙어들이 있기 때문에 원래 아르테타가 추구하려던 어떤 전방위적인 압박이랑 트라이앵글 빌드업이 자하 때문에 안 된 것도 많았고 그쵸. 안데르센의 롱킥이 그 정도로 적중이 되면 이거는 뭐야 이거거든? 어쨌든 원정 경기라는 것도 악재가 되었을 것이고 근데 진짜 팰리스가 대단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팀이 좋은 점점 팀이야. 되어가고 있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막 아스날 경기력 막 이런 얘기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고 싶은 게 맞아요. 아쉬웠던 게 있어. 근데 수정궁이 잘한 거야. 내가 웬만하면 여기가 잘해서 우리가 진 거야 뭐 이런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지지도 않았고 그쵸. 존나 잘했는데 이겼기 때문에 이건 아스날이 나는 역설적으로 칭찬을 받을 만한 부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딱 하나만 얘기하고 싶은 게 아스날이 이제 그 압박을 하다가 그 압박을 사실 45분 동안 계속 같은 강도로 하는 팀은 없어요. 조절을 합니다. 아스날도 이제 골이 들어가고 하면서 이후에는 이제 팰리스에게 일단 먼저 흐름을 좀 내주되 안정적으로 리드를 지키고자 4-4-2 형태로 좀 물러서는 수비가 나왔는데 근데 이제 다른 팀들보다 아스날이 딱 하나 아쉬운 건 그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물러서는 수비를 선택하는 상황들도 있습니다. 왜냐면 압박 강도가 유지가 안 될 거기 때문에 약간 상대에게 흐름이 넘어가 있는 상황에서 그걸 전환하는 힘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왜냐면 최전방에 높이나 이런 부분에서 롱볼을 받아내거나 볼을 간수해줄 수 있는 경합이 가능한 자원이 아직까지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이 그때 팰리스는 안데르센이 롱패스 보내서 바로 상대 진영으로 전환하고 공략하고 하잖아요. 근데 아스날은 그런 상대 진영으로 넘어가는 속도, 흐름을 좀 바꿔내는 속도가 아직은 조금 늦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 시즌보다는 점점 올라오고 있는 거는 사실이고 프리시즌 동안에 긍정적인 모습이 많았기 때문에 첫 경기라 그랬고 점점 이 부분도 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여기 덧붙여서 두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하나, 아스날의 아쉬운 부분. 굳이 찾자면 만약에 이 정도의 측면 퀄리티가 있는 그러니까 1대1에서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퀄리티가 있는 선수들을 보유한 팀이랑 다시 경기를 한다면 아르테타가 이번 컨셉이랑은 다른 컨셉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죠. 이게 벤 화이트가 못 올라가. 거기다가 롱킥을 다 받아내 자아가. 이러면 원래 가지고 있던 플랜 A가 하나가 뭉그러지는 거야. 그게 안 됐을 때는 전반에 통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자아가 1대1 시도하고 그러면서부터 오른쪽에 전진이 안 됐어요. 이러면 한쪽이 망가지기 때문에 왼쪽밖에 안 돌아가거든. 또 자카가 잘하기도 했고. 그거 하나. 두 번째. 경기가 내가 보기에는 체력적으로 봤을 때 한 60분, 70분 때부터 선수들이 지쳐 보였거든요. 그러면 교체 타이밍은 좀 더 빨리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건 맞아요. 이 두 개 정도 말고는 이거는 이긴 게 잘한 거지 경기력 얘기할 만한 경기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핵심에 있었던 선수는 수비를 정말 잘 이끌어줬더니 살리바. 잘했어요. 살리바는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수비할 때 기본기를 볼 때 태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치 선정을 봐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해요. 태클은 최후의 수단입니다. 맞아요. 일단 위치 선정. 그럼.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가? 그리고 좋은 위치를 선점하면서 자기의 시야에 상대 선수와 볼을 눈에 두고 있는가? 그걸 누가 제일 잘합니까? 반다이크입니다. 그렇죠. 반다이크가 쓸데없는 태클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 전에 끊어버리거든. 맞아요. 위치가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페널티킥을 허용하긴 했지만 그게 되게 놀라운 기록이라고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헐 이거 아니야. 이거 오히려 수비수가 대단하다는 거 말해주는 거죠. 근데 살리바도 그 수비 기본기가 굉장히 좋아 보였어요. 사실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입니다. 그치. 이제 시작하는 선수인데 긴장될 거야. 그리고 나이가 우리가 좀 언급을 일찍 해서 그렇지 여전히 2002년생이 21살이에요. 그래 어려요. 근데 뭐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의외로 1군 경기 경험은 좀 많이 되고 어쨌든 이 선수가 나름대로 좋은 위치 선정과 계속 상대 선수 볼과 상대 선수를 시야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와의 거리 조절 혹은 최후방에서의 커버를 매우 능숙하게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 위치, 시야, 태클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고 최후방을 커버한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죠. 마갈랭이스가 이날 좀 불안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나는 때에 따라서는 토미야스가 괜찮으면 벤 화이트, 살리바
또 워낙에 왼발잡이를 좀 좋아하는 아르테타이기 때문에 어떻게 선택을 할지 모르겠지만 난 벤 화이트 살리바 조합도 괜찮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또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가이아니스가 태클 타이밍을 못 맞췄던 장면에서 살리바가 이제 커버를 다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상대 슈팅을 좋은 위치 선정을 바탕으로 몸을 날리면서 막아내는 장면들까지. 진짜 수비수가 프리미어리그 데뷔 전부터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게 좀 쉽지가 않은데 그걸 보여줬던 것이 이번에 살리바 선수였고요. 그리고 이제 공격에서도 장점이 있었어요. 볼 운반과 패스, 이 미드필더를 통한 연결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측면 공격진에게 바로 그냥 볼을 뿌려주는 모습들도 있었는데 살리바 선수의 빌드업 상황에서의 영향력도 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침착했습니다. 야, 오죽하면 누가 얘기했어? 네빌이야 누구야? 젊은 퍼디난드 보는 것 같다고 그랬잖아. 이거 존나 개극찬입니다, 진짜. 왜냐면 퍼디난드가 예전에 그 이제 잉글랜드 대표팀에 일찍 어릴 때 뽑힌 거 있잖아요. 그때 그랬던 이유가 발밑이 좋은 수비수여서 그런 부분이 각광받았던 것도 있거든요. 물론 수비도 잘했지만 퍼디난드도 그때 플레이 그 분석 자료들을 보면 볼 운반을 잘한다. 그래서 후방에서 바로 상대 진영으로 공격 진영에 볼을 건넬 수 있는 선수다. 그런 어떤 평가들이 많았는데 살리바도 그게 되고 무엇보다 프리시즌 때부터 봤던 살리바는 약간 다른 사람 같아서, 그러니까 좀 되게 긴장되는 상황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그런 모습들. 왜냐면 아무렇지 않게 탈압박을 해내는 기술적인 모습들, 심리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살리바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고요. 결론적으로는 사실 이 정도 나이에 이 정도 실력에 지금 대표팀도 왔다 갔다 하는 선수를 사실 비싼 금액이었어 그때는. 유망주였으니까.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은 금액에 사오게 된 그림이 됐어요. 일찍이 점찍은 게 됐으니까. 물론 더 지켜봐야 됩니다만 프리미어리그 레벨에서. 그래서 이번 첫 출발은 본인에게도 자신감을 가지만 하고 무엇보다 웬만한 프리미어리그 수비수들이 크리스탈 팰리스에게는 유독 존나 어려워하죠. 정말 어려워합니다. 존나 어려워하죠. 뭐 자하한테 뚫리고 마테타 교체 출전해서 또 경합하는 거 봤죠? 마테타 존나 무서워. 에드와르도 무서워요. 그래. 형의 그 표현을 빌어서 에드손 오드와르. 근데 옷이죠. 오드손 사실은 오드손 에드와르죠. 이런 선수들도 그렇고 뭐 조르당 아이오드 이제 긁히는 날이 좀 무섭거든요. 이지훈도 부담스러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무서운데 살리바가 그런 어떤 벽들을 뚫어내고 오히려 벽이 되면서 이 선수들을 막아낸 게 좀 긍정적이었고요. 살리바의 활약 배경을 보면 그동안 이 선수가 이제 임대를 갔던 전적이 리그왕에서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험을 많이 쌓았어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생떼띠인 리스 임대를 가서의 어떤 20경기 소화라든지 지난 시즌 마르세유에서 무려 리그왕 36경기를 뛰었죠. 임대를 가면서 오히려 이 선수가 더 꾸준하게 1군에서의 경기력을 쌓았고, 특히 지난 시즌 마르세유에서의 어떤 성과들이 본인의 어떤 심리적인 자신감, 1군 경기에서 리그 경기에서 어떻게 뭔가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무기가 좀 되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아스날이 그때 기대했던 어떤 영입 이후에도 충분히 이 선수가 임대 생활을 통해서도 경험이 쌓은 채로 더 발전돼서 돌아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리지만 많은 경기를 한 게 이렇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여전히 2002년생이라는 점. 그리고 살리바 영입 효과도 역시 조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른쪽 풀백의 운용에 있어서 굉장히 여유를 좀 안겨다줍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벤 화이트가 자아 때문에 전진을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거꾸로 얘기할게요. 벤 화이트가 자아에 가로막히면서 전진이 안 돼서 공격이 좀 답답했던 건 있는데 반대로 이 정도로 자아 막은 거 벤 화이트 정말 잘한 겁니다. 저는 사실 오히려 약간 아르테타 감독이 자아를 막고자 벤 화이트는 살짝 후방 쪽으로 내려오게끔 하고 진첸코를 더 올려쓰려는 계획이 있었다고 봐요. 근데 뭐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또 반대쪽으로 안데르센 패스에 진첸코가 몇 번 당하니까 당황해하더라고. 근데 진첸코의 수비력에 대해서 맨체스터 시티 팬들이 좀 불안해하는 면이 있고,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 완벽한 선수는 아니에요. 저도 무조건 선발은 티언이어야 된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진첸코가 수비가 불안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정궁의 공격 패턴이 너무 좀 상대를 당혹스럽게 하는 상황이었어. 그런 거를 좀 감안해서 보긴 해야 된다. 그렇죠. 만약에 오른쪽 풀백의 벤 화이트가 아니었다면 아르테타 감독이 전술적으로 너 올라가지 마. 자제를 시켰다고 해도 만약 이 자리에 세드릭이 나왔다고 한다면 털렸지 진짜. 그러니까 왜 그 선수의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이 있습니다. 이거 벤 화이트가 잘한 겁니다. 맞아요. 거기서. 그래서 보면은 벤 화이트가 전술적인 역할을 부여받아서 공격의 기여도를 떠나서 1차 역할은 제가 볼 때 수비였다고 봐요. 그 부분에서 좀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고 보이고, 이 화이트가 오른쪽 풀백으로 뛸 수 있는 건 살리바의 센터백으로서의 자리매김 때문이죠. 이 선수가 잡아주기 때문에 화이트가 오른쪽 풀백으로 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수비적인 부분에서 벤 화이트를 내려서 상대 왼쪽 윙을 막기 위한 의도로도 볼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벤 화이트를 변형 백스리 오른쪽 스토퍼처럼 세우면서 왼쪽 풀백을 더 공격적으로 단행하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이유에서 오른쪽 풀백을 후방에 배치하는 전술 운용도 가능해져요. 그것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선수가 벤 화이트이기 때문에 아르테타 감독의 전술은 충분히 센터백에 살리바가 들어오면서 오른쪽 풀백에 더 든든한 선수를 쓸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유연성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는 이를 통해서 이제 토미야스가 가지고 있는 부상 리스크도 감소가 가능합니다. 토미야스가 결국엔 또 지금 못 나오잖아요. 그럼 이 선수는 지금까지 우리가 데이터로 봤을 때는 나오면 괜찮긴 하지만 티어니 꽈로 봐야 돼. 맞아요. 지금까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도 실제로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진첸코도 좀 걱정되는 게 맨시티에서 진첸코도 은근히 잔부상이 있어요. 맞아요. 개인적으로 티어니, 진첸코, 토미야스가 만약 전부 다 부상으로 동시에 나가버리면 이거는 진짜 하늘의 어떤 그 부정할 수 없는, 예방할 수 없는 너무 불운한 요인이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 정도까지 가진 않을 거예요. 아, 또 몰라. 안 그래야 돼요. 안 그래야 돼. 이거 진짜 근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가끔 또 그러는 경우들이 있어. 이상하게 한 군데가 그냥 빵꾸 나는 데가 가끔 있다니까. 이건 약간 그거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뭔가 대비하지 없는 천재지변과 같은 재수가 없는 거지 뭐.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그럴 리는 제가 볼 땐 좀 적은 확률이라고 보이고, 그렇다면 만약에 티언이나 진첸코 중에 한 명이 못 나왔을 때, 아니면 두 선수가 모두 못 나왔을 때 화이트를 오른쪽 풀백으로 쓰고 살리바가 중앙 수비를 보면서 토미야스가 또 왼쪽 풀백으로 가는 그런 그림도 충분히 그릴 수가 있죠. 저는 그 선수한테 좀 미안합니다만 되도록이면 세드리가 안 봤으면 좋겠어요. 세드리 그냥 컵 대회 그 정도에 나왔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살리바의 어떤 살리바의 센터백 정착 덕분에 센터백 운용도 여유로워지고, 그러면서 풀백에 대한 여유도 생기고, 또 상황에 따라서 살리바도 사실 오른쪽 풀백을 볼 수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풀백 쪽에 유독 지금 부상 이슈가 좀 있는 아스날인데 이쪽을 더 유연하게 뭔가 운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메리트가 될 거고요. 또 하나의 이제 킹가 선수는 개인적으로는 자카를 꼽고 싶어요. 자카 잘했습니다. 자카 이날 굉장히 좋았습니다. 경고 하나 받은 거는 뭐 좀 그렇다 치고 오른쪽에 웨데고르가 오히려 아까도 얘기했지만 상대 쪽이 맞주해야 되는 게 자하잖아.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풀어나올 수 있는 그림이 좀 안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웨데고르가 막힌 것도 있었는데, 그에 비해 왼쪽 공격 특히 자카는 꽤 훌륭했다. 그렇죠. 공간 침투 움직임이나 간결한 연계, 수비 커버까지도 도맡은 모습이었고, 왼쪽 풀백 진첸코하고 호흡이 좋았죠. 그래서 진첸코, 마르티넬리, 자카 쪽에서 그래도 공격이 좀 많이 만들어졌어.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상대 반대쪽이 자하니까 존나 부담스러워서 그런 것도 있어. 그렇죠. 그리고 티어니가 이제 직선적으로 오버래핑하는 것과 다르게 진첸코는 좀 더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진첸코가 안쪽으로 들어올 때 자카는 살짝 빠지고 이런 식으로 서로 간의 스위칭이 더 매끄럽게 굴러가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스날의 경우는 경기가 잘 풀렸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의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센터백이죠. 일본 이제 살리바 얘기를 하려다가 이 선수 얘기 안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 에버튼 첼시 경기는 첼시가 이겼습니다. 어려움 끝에 이겼어요. 근데 쿨리발리가 잘하더라고요. 역시. 맞아요. 쿨리발리가 잘했어요. 사실 왼쪽 이 스토퍼 자리, 백스리의 스토퍼 자리, 그리고 투의 감독이 요구하는 스토퍼의 역할은 약간 풀백의 성향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데뷔전부터 이 선수가 보여줬던 전진 수비 능력. 왜냐면 스토퍼는 일단 기본적으로 스위퍼가 있기 때문에 전진 수비를 해서 리디거처럼 먼저 끊어내는 수비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쿨리발리가 도전을 해서 꽤 괜찮은 수비 성공률을 보여줬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선수가 그 후방 빌드업 시에 의도적으로 전진을 좀 하거나 왼발 패스도 그냥 과감하게 해보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법 정확도가 괜찮았어요. 역시 이 정도 클래스의 수비수는 팀이 옮겨지고 리그가 옮겨져도 일단 기본적으로 해주는 어떤 모습이 있다. 그런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죠. 우리가 볼만한 수비수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반다이크 구경하는 재미가 뭐 당연히 쏠쏠하고, 그다음에 후벤 디아스, 뭐 쌍벽이라고 해도 문제 없는 선수 라포르테 아니에요. 부상 복귀하면 라포르테도 있고. 라포르테도 있고, 그다음에 첼시는 또 이제 쿨리발리 그리고 티아고 실바의 클래스도 볼 수 있었죠. 아스날 같은 경우에 살리바를 기대하면서 볼 것이고, 토트넘은 로메로가 있잖아. 어쨌든 아스날 팬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살리바의 활약이고, 쿨리발리 역시 월클의 모습을 보여줬다.